그날 밤 월양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일찍 자리를 떴다 치는군요. 그런데 월양이는 어디 갔습니까?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는 매주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 속 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라진 기생 하나 그리고 3명의 양반. 3사람이 모두 다른 말을 했습니다. 3사람이 모두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고을에 봄비가 내리던 밤의 일입니다. 그날 밤 기생 월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밤이었고 발견된 것이 없었고 돌아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봄비가 내리던 그 밤에 그 고을에서 가장 이름 높은 기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월양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양반이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월양이 사라진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3사람 모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사람 모두 그날 밤 일찍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사람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 3사람의 이야기고 사라진 월양의 이야기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말을 깔끔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깔끔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생들은 대부분 기명을 사용했고 기명이 진짜 이름처럼 불렸습니다. 월양 달의 향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그 고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월양이 그 고을 기방에 들어온 것은 14살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출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경상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는 말도 있었고 팔려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월양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노래를 잘했다는 것, 글을 조금 알았다는 것은 기방 어른들이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양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7이 되면서였습니다. 가야금을 잘 탔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야금으로는 월양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소리도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였는데 그 낮은 소리가 오히려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으로 들어온다고.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딱히 빼어나지는 않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다고. 기생치고 눈빛이 너무 또렷하다고. 사람을 볼 때 피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매력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다는 것은 눈앞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월양을 불편하게 여기는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기생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 그러나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월양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눈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느낌이 다른 기생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월양이 22살이 되던 해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은 비가 잦았습니다. 봄비라기엔 굵은 날이 많았고 바람도 심심찮게 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만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3월 열사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날짜가 밝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여는 공식 연회는 아니었습니다. 개인 연회였습니다. 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집 사랑채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전유성이었습니다. 전유성은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나이는 30이었고 아버지가 전직 관리였습니다. 본인은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에 책이 가득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전유성을 두고 인품이 좋다고 했습니다. 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그날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한복이었습니다.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전유성보다 5살 위였습니다. 이미 관직에 있었고 그 고을 인근에서 작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유성의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다는 것이 때로는 냉정하다는 뜻과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명이었습니다.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셋 중 가장 어렸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유성의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한양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다른 두 사람보다 말이 많았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방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연회에 불려간 기생이 월양이었습니다. 세 남자와 기생 하나. 전유성의 사랑채에 모인 4사람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이 나왔고 안주가 나왔고 월양의 가야금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부터 무거운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술이 돌면서 무거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세 사람은 나중에 각기 다르게 말했습니다. 전유성은 말했습니다. 그날 술이 많이 돌았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월양이 가야금을 잘 타주었고 소리도 했다고.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자리를 파했다고. 나머지 두 사람이 더 마시겠다고 해서 자리를 넘기고 안채로 들어갔다고. 월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김한복은 말했습니다. 그날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그러나 자신은 처음부터 별로 내키지 않는 자리였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월양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오세명은 말했습니다. 그날 자리가 즐거웠다고. 월양의 가야금 솜씨가 훌륭했다고.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이 먼저 자리를 떴고 자신도 얼마 후 자리를 떴다고. 월양에게 가야금을 잘 탔다고 칭찬하고 나왔다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월양이 사라진 것이 이상합니다. 세 사람 모두 자리를 떴고 세 사람 모두 월양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월양이 어디로 갔는가? 스스로 갔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갔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사라진 것을 처음 알린 것은 기방 어미였습니다. 기방에서 월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전유성의 집에 사람을 보냈다고. 그런데 전유성 집 하인이 이미 어젯밤에 돌아갔다고 했다고. 돌아갔다면 기방에 있어야 할 텐데 없다고. 그래서 마을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다고. 기방 어미가 관아에 알렸습니다. 그 고을에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고을의 현감이었던 박도원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박도원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조급하지 않았고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도원이 먼저 한 것은 전유성의 집 하인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회가 있었던 것은 맞고 기생이 왔던 것도 맞는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행랑채에 있어서 들을 수 없었다고. 박도원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고. 하인 중 하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짧았지만 박도원은 보았습니다. 박도원이 그 하인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그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랑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 연애 소리와 달랐다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것 이상은 모른다고. 박도원은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세 사람을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전유성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전유성은 관아로 왔고 박도원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손님 2분을 초대해서 연회를 했고 월양을 불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밤이 깊어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 안채로 들어갔다고. 다음날 아침에 월양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몸이 어디가 좋지 않았냐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셔서 속이 안 좋았다고. 박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갈 때 월양이 어디 있었냐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사랑채에 있었다고. 나머지 두 분과 함께.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유성이 나갔습니다. 김한복을 불렀습니다. 김한복은 표정이 전유성과 달랐습니다. 담담하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도원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일을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했고 술을 마셨고 월양의 가야금을 들었다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피곤해서 먼저 자리를 일어났다고. 월양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나왔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나올 때 다른 두 분은 어디 있었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사랑채에 있었다고. 계속 마시고 있었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월양의 상태가 어땠냐고. 김한복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이 아주 짧았지만 박도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다고. 괜찮아 보였다고. 박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금 마신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기생이 연애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흔한 일이니까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이 있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였다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박도원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김한복이 나갔습니다. 오세명을 불렀습니다. 오세명은 셋 중 가장 빠르게 말했습니다. 묻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연애가 즐거웠고 월양이 가야금을 훌륭하게 탔고 술이 잘 돌았고 밤이 깊어서 나왔다고. 월양이 어떻게 됐는지 자신도 걱정된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박도원이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올 때가 몇 시쯤이었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것 같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두 분은 어디 있었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전유성은 일찍 들어가셨고 김한복은 조금 전에 나가셨고 자신이 가장 늦게 나왔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늦게 나오셨으면 나올 때 월양이 어디 있었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사랑채에 있었다고.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혼자요?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었다고. 박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세명이 나갔습니다. 박도원이 세 사람의 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유성은 나머지 두 사람이 사랑채에 있을 때 안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김한복은 전유성이 먼저 들어가고 자신이 그 다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세명은 가장 늦게 나왔는데 월양이 혼자 사랑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사랑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것이 몇 시쯤이었냐고 박도원이 다시 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것 같았다고. 닭이 울기 전이었다고. 그렇다면 오세명이 자정이 넘어 나왔다고 했으니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오세명이 아직 사랑채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세명은 월양이 혼자 사랑채에서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야금을 혼자 정리하면서 소리를 냈을까요? 즐거운 소리가 아닌 소리를. 박도원은 그 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전유성의 집 하인이 아니라 그 집 옆에 사는 이웃집 하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것이 있냐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이웃집 하인이 말했습니다. 밤늦게 전유성의 집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다고. 살인문이 한 번에 열린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열렸다고. 그리고 발소리가 두 사람인 것 같았다고. 한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가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한 사람의 발소리가 이상했다고. 걷는 것 같지 않았다고. 끌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박두원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끌리는 것 같은 발소리, 두 사람이 나가는 것, 한 사람의 발소리가 이상한 것.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박두원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직 관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설프게 들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두원은 다시 각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불렀습니다. 세 사람을 한 방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다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냐고. 세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전유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안채에 들어가 있어서 모른다고. 그 목소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올 때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늦게 나왔는데 그때 월양은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이상한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박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밤늦게 그 집 살인문에서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 사람의 발소리가 끌리는 것 같았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세 분 중 아는 분이 계신지 묻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세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전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안채에 있었으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한복은 눈을 내렸습니다. 바닥을 잠깐 보았다가 다시 박두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올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오세명은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무언가 반응을 보이는 법인데 오세명은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박두원은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각자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박두원이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세 사람의 말 중 어디에 거짓이 있는지를. 전유성이 일찍 안채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김한복이 그 다음에 나갔다는 것은 오세명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오세명이 가장 늦게 나왔다는 것도 여러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타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다고. 한 사람의 발소리가 끌리는 것 같았다고. 오세명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오세명이 월양과 함께 나온 것이라면, 그 끌리는 발소리의 주인이 월양이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박두원은 그 다음날 오세명을 다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날 밤 사랑채를 나올 때 월양이 혼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월양을 본 적이 있냐고. 나오는 길에라도. 오세명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말이 빨랐는데 이 질문 앞에서는 멈추었습니다.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없다고. 나올 때 사랑채에 두고 나왔다고. 박두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타인이 두 사람이 살인문을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아는 것이 있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자신이 나올 때는 혼자 나왔다고. 박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세명의 눈을 보았습니다. 오세명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박두원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박두원은 알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너무 강하게 쳐다보거나. 그런데 오세명의 눈빛은 그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오세명이 나갔습니다. 박두원은 이번에는 전유성의 집 안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유성의 부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안채로 들어온 것이 언제였냐고. 전유성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다고. 남편이 안채로 들어왔고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고. 그리고 바로 자리에 누웠다고. 밤새 잠들어 있었다고. 자정 무렵. 오세명이 자정이 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타인이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유성은 자정 무렵 안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정 이후에 사랑채에 있었던 사람은 오세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오세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도원이 오세명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월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말하라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월양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른다고.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증언이 있다고. 두 사람이 나간 소리를 들었다고. 그 한 사람이 오세명이라면 다른 한 사람이 월양이라면.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아니면 그 하인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박도원이 멈추었습니다. 다른 사람. 오세명이 말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그냥 자신이 아닐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 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도원이 이번에는 김한복을 불렀습니다. 김한복이 왔습니다.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나오기 전에 월양의 상태가 어땠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였다고. 술을 마셨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냐고. 아니면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었냐고. 김한복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고. 그런데 술이 돌면서 조금 이상해졌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오세명이 월양에게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다고. 그래서 자신이 자리를 일어난 것이라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전유성은 어디 있었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전유성이 그 전에 이미 안채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자신과 오세명과 월양 셋만 있었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오세명이 월양에게 강하게 요구했을 때 월양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김한복이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것 같았다고. 웃으면서 거절했다고. 기생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어나셨군요. 김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오세명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월양이 거절하는 상황인데 그냥 나오셨냐고. 김한복이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서기 어려운 자리였다고. 오세명이 전유성의 친척이고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애매했다고. 기생일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박도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김한복이 나갔습니다. 박도원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세명이 월양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월양이 거절했습니다. 김한복이 그 분위기를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에 오세명과 월양이 사랑채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세명이 월양을 어딘가로 데려간 것인가? 월양의 의사에 반하여? 아니면 월양이 스스로 나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박도원은 오세명을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전유성이었습니다. 전유성을 다시 불렀습니다. 전유성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세명이 월양에게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아시는지 묻겠다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안채에 들어가 있어서 모른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연애를 주최하신 분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셨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들어갔다고. 그 이후의 일은 정말 모른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오세명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전유성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세명이 한양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고을 풍류를 즐기게 해주려 했다고. 월양의 가야금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았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오세명이 월양을 특별히 원했냐고. 아니면 전유성이 월양을 불렀냐고. 전유성이 말했습니다. 오세명이 말했다고. 이름 높은 기생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신이 월양을 불렀다고. 박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명이 월양을 원했습니다. 전유성이 그것을 알고 월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오세명이 월양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월양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박도원은 전유성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면서 말하지 않으시는지. 전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전유성이 나갔습니다. 박도원은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유성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채에 있었으니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명이 월양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월양을 불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전유성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김한복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월양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는지 아닌지를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맞는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세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월양이 혼자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월양은 어디 있을까요? 박도원이 수색을 넓혔습니다. 마을 주변을 뒤졌습니다. 인근 고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강가를 뒤졌습니다. 산을 뒤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박도원은 밤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의 말들을, 이웃 하인의 말을, 전유성 집 하인의 말을,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월양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세명이 강요했고 월양이 거절했고 그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 월양이 스스로 탈출했다면 어떨까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것이 오세명이 월양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월양이 오세명을 따돌리고 혼자 사라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박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월양이 그 눈빛으로 오세명을 꿰뚫어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기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기생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부르면 가야 하고 요구하면 들어야 하고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박도원은 그 가능성에 닿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양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세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고.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월양이 지금 살아있냐고. 오세명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담담하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박도원은 보았습니다.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른다고.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른다는 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인지. 오세명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도원이 기다렸습니다.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과 월양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월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화가 나서 강하게 말을 했다고.
그런데 월양이 그 자리에서 나갔다고. 자신이 잡으려 했는데 월양이 빠르게 살인문을 나갔다고. 자신은 그 이후로 월양을 보지 못했다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인문을 나간 것은 월양이고 오세명 본인은 그냥 서 있었다는 것이냐고. 오세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나간 것은 그 이후에 혼자 나간 것이라고.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타인이 들었다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설명이 되는데 한 사람의 발소리가 끌리는 것 같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오세명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월양이 빠르게 나갈 때 신발이 벗겨졌을 수도 있다고. 급하게 나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박도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명이 나갔습니다. 박도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을 수도 있다는 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월양이 급하게 뛰어나갔다면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끌리는 발소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박도원은 그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세명이 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유성이 정말 몰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한복이 그냥 나온 것이 단순한 회피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유성은 오세명이 월양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한복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 나왔다는 것을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숨긴 것이었습니다. 오세명은 처음에 월양이 혼자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도는 달랐지만 그것이 이야기에서 박도원이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에서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오세명은 얼마 후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유성은 그 이후로 기방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김한복은 그 일에 대해 평생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방 어미는 월양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가야금을 그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박도원은 그 고을을 떠나면서 기방에 들렀다고 합니다. 기방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월양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고. 기방 어미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박도원이 말했습니다. 그 눈빛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 눈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 쉽게 당하지는 않는다고. 기방 어미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렇기를 바란다고. 월양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을에서 기방 어미가 방을 오래 비워두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이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월양이 어느 날 그 방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 방은 결국 다른 사람의 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양반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월양을 외면했습니다. 전유성은 상황을 만들었고 김한복은 자리를 피했고 오세명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외면들이 쌓여서 하나의 빈방이 되었습니다. 월양이 사라진 것이 누구의 탓인지를 이 이야기는 하나만 고르지 않겠습니다. 탓이 있다면 세 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기방 어미가 남겨둔 가야금은 오래도록 그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어미가 직접 닦았다고 합니다. 줄이 끊어지면 다시 메었다고 합니다. 그 가야금이 언제까지 거기 있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가야금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솔직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거짓말을 했지만 가야금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월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양이라는 기생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라짐 앞에 3명의 사람이 있었고 3명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이기도 했고 어쩌면 어느 시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3사람 중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기록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